굉장히 우리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조금 줄여달라고 좀 언제까지 중요한 지역이었나 하면은 철도 중심의 위원장님이나 큰 거. 교통문화 내지는 교통체계가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예 안 상관한테 동부선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호남선, 전라선 이게 다 지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통체계가 이 철도 중심에서 경부 고속도로가 놓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속도로가 놓여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도로망을 또 확충해 나가고 이러면서 도로교통 중심으로 이제 이 교통체계가 전환이 되면서 조천역이 사실 도로교통 중심 체제에서 이렇게 좀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 조치원이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의 그 위상이 계속 커지지 못하고 좀 주춤거리고 아니면 오히려 후퇴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의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원래 아마 국가에서 그 국가 편성한 예산만 보더라도 처음으로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예산보다 철도에 관한 예산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그야말로 작년 올해에 있어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도가 다시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이제 육상교통, 도로교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길이 막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수송에 한계가 있고 하니까 철도교통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때를 기화로 해가지고 이 철도 중심의 그 문화가 좀 더 강화가 되면 조천이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서울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새롭게 신설되는 고속도로가 지금 이쪽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잘 연계가 되면 그 도로교통과 철도교통의 그 겹쳐지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침 지금 철도만 하더라도 지금 뭉하호가 실제로 그 수명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뭉하호 열차가. 그래서 그 뭉하호 열차에 지금 전동 차량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동 차량 교체 시기와 맞춰서 이것을 지금 국가 아까 말씀드린 제4차 그 철도망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반영시켜야 된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반영시키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뭐 이게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새로운 열차에 새로운 시간이 좀 줄어든다면 여기가 아시다시피 지금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이 다 지나가는데 경부선, 호남선만 해도 지금 하루에 100회 이상의 차량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언론인분들로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세종시가 2개 선거구로 바뀌면서 구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하시는데요. 옛날부터 우리 조치원은 연기군 이전에 그 교통의 요충지조차로 유명한데 얼마 전서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공약을 내놔서 충북과 충청권이 아주 혼란스럽던 KT 역사가 세종 역사를 신청합니다. 우리나라의 철도 구성원인 KTX는 빠르고 안전한 그런 시스템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에서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마치 그 우스운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조치원역을 통과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가 오전에 2편, 오후에 2편, 상하, 사하행 전역을 통과하고 있는 게 광명역을 말하는 거죠. 이쪽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쪽에 너무 신도시 쪽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구심권에 있는 주민들은 역류 현상으로 무척 그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우리 후보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공약에 여기에 하시려면
하다못해 되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돈을 따라서 역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천역을 통과하고 있는 KTX 두 편만씩이라도 여기에 정차를 해놨던 그런 공약들을 하신다고 하면 이쪽 소외된 주민들이 뭔가 좀 의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역시 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조천역에 어떤 그 대단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 조천이라든 옛날부터 어떤 그 교통에 상당한 그 인지를 갖고 있는 여기기 때문에 역시 힘 있는 분이라고 어떤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시려면 그런 정도는 지나가는 역을 잠시 세워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송역 대신에 말씀하는 아니죠. 지금 기존의 KTX는 오송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천역을 통과하는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네. KTX는 조천 현재 통과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서게 하자는 말씀. 지금 기존에 두 편씩이 통과를 합니다. 그것을 여기만 좀 쓰는 것만 하면은 예. 쭉 주민들 그 희망이 좀 되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조치원이 지금 기차역으로서의 그 중심성을 다시 한 번 더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저는 이게 그것부터 하는 것보다 그것도 동시에 말하자면 지금 오늘 제가 한 이런 것하고 동시에 추진을 하면 이게 영등포나 서울역에서 시간이 당겨져서 그것도 굉장히 안락한 열차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EMU 열차 새로 지금 구상되고 있는 그런 EMU 열차로 하게 되면 서울의 많은 분들이 저길 가기보다는 저 말하자면 오히려 춘천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조치원 쪽으로 와서 이쪽에 이 근방에 여러 가지 고목 저수지라든가 이런 쪽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KTX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정차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이 늘상 지역은 낙후됐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힘 있는 예. 국회의원 후보를 사실 저는 열망했습니다. 힘 있는 국회의원이 계셨죠. 우리 지금 김명준 전 정책실장님께서는 주민들이 힘 있는 분이지만 여기 옛날 유명했던 저희 그 지역이 그 청와대 수석부장이었던 임재길 총무수석께서도 여기 와서 낭패를 보신 이유가 교통이 상당히 그 중요한 지역을 느끼기 때문에 고속버스까지 여기다가 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런 하나까지 이 지역 주민 어쩌면 민감한 사람이 교통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뭐 힘이 있으신 후보님께서 이 교통 요청이라면 최소한의 이 지역 주민들 연기군 시절로 자존심을 상당히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만 보더라도 정부 청사에 근무하는 젊으신 공직자분들 인해서 지금 이쪽 주민들한테는 전혀 지금 잘 따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도 힘 있으신 국회의원은 어떤 그런 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지하철 노선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했어요. 하면서 내판역으로 저렇게 해서 조치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판역은 사실은 그 정거장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 그 신호장입니다. 신호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한 이 노선으로 이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치원역하고 오송역에 1차적으로 거기에 지금 철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원역까지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어디까지도 연결되는가 하면 조치원역을 통해서 오송역으로 바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이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자기들 지금 철도청만 지금 자기들끼리 쓰고 있는 거지만 하여튼 뭐 지금 선로가 놓여져 있고 그렇게 연결하면은 이쪽 그 세종시 신도심 쪽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해지고 오히려 지금 KTX를 탈 이유가 없이 이 조치원에서 바로 뭐 저 위에 저 밑에 그
저 외삼 그 차량 기지에서 그쪽 반석역 쪽에서 출발하든 아니면 세종역사 쪽에 출발하든 거기서 바로 국철을 타고 바로 서울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 와서 조충원에서 타고 가도 차량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집어 타고 서울 가기가 굉장히 편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되면 유동인구가 늘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은 그 여기 정차시키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종마을 비경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판역을 대신할 수 있는 노선을 지금 현 단계에서 그냥 기초적인 그 비용을 좀 산출해 보신 적이 있는지. 내판을 비용은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비용을 일일이 산정을 못하는 게 보니까 전뭐 킬로미터당 한뭐저 얼마 이래가지고 지금 산정을 해놨더라고요. 뭐 100억 뭐좀 산정해놨는데 그 다만 그것만 봤습니다. 거리와 그 다음에 그 건설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건설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비슷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보니까 그 전월산 일대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지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구역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도 공사가 쉽지 않은 구역이에요. 제가 다 현장 확인을 그 기술자하고 가서 이렇게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거기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산도 있지만 또 이제 국회와 또 그 다음에 청와대 부지로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위로 지하철이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비용도 오히려 그쪽이 더 들겠더라고요. 이쪽은 지금 골프장까지만 이제 이 지하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덜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길이는 보니까 한 2km 정도 더 길어요. 2km 정도 더 긴데 어쨌든 이쪽으로 보면 우선 산단을 연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촌동, 아름동, 고운동 쪽에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 고운 아름동 쪽에 그 지하철역이 그 일대에 하나 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상가가 상당히 죽어 있거든요. 그 일대 지금 거기 있죠. 거기 이제 아름동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쪽 상가가 죽어 있는데 이 상가가 그야말로 제2상권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크게 이게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고운동, 아름동 쪽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제안이 될 것이다. 오늘 발표하신 공약들이 이게 사실은 처음에 입안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염두에 둬져 있었죠. 그거는 이제 세종시가 원래 조치원 중심으로 설계된 게 아니고 그렇죠. 밑에 지방 남면 중심으로 설계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는데 지금 다시 이런 공약을 내시면 혹시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좀 반발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세요.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게 이것이 말하자면 뭐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반발을 할 수 있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주민들도 이 지하철 노선이든 국철 노선을 타고 와가지고 이게 그 오송으로 수도권으로 가는 것만 해도 오송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게 지하철 연결된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오송에서도 갈 수 있고 조치원에서도 갈 수 있고 특히 영등포 가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포함해서 영등포 쪽에 국회가 있는데 출입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것이 훨씬 더 편한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이 죄송한데 이미 시에서는 아까 그 내판역으로 가겠다는 게 충청 문화철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보령서부터 이렇게 오는 문화철도가 원래는 조치원역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었는데 일반되기 전에는 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 쪽으로 해서 그 전국 청사로 해서 거기서 이제 내판역으로 그게 연장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그게 지금 잘못된 계획이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종촌 아름 이쪽으로 해서 3단으로 연결되는 것이 북쪽 지역을 위해서도 좋고 남쪽 지역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해가 없다. 별로 해가 없다. 다만 시간이 이제 한 정차역이 하나 더 고운 아름동동에 정차역이 하나 생기면 거기서 정차하고 그 다음에 섰다가 출발하고 하면 한 3분 정도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 없고 결국은 북쪽이 개발됨으로써 오히려 세종시 전체에 그 시너지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가 더 완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활성화될 경우에 뭐가 이제 논의가 좀 줄어들 수 있느냐면 KTX 세종역사에 관한 논의가 좀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KTX 세종역은 지금 우리 당의 후보도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장기간 토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대로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이 언제 지금 다 계획이 구축되는가 하면 올해 말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올해 말에 그것이 수립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 수립되는가 하면 내년 초에는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종시나 세종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왜 나는 저 시에서 이미 전라북도 같은 데서는 국가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굉장히 야단입니다. 곳곳에마다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한번 수립되고 나면 4년 동안 그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철도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하자면 이 새로운 절차의 도입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 선로의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세종시가 말을 안 하고 있는지 나는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이번에 제가 집어넣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북부 지역이라든가 세종시 자체가 이 조치원 쪽의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오자마자 보니까 이제 지금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드는데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그 시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런 것이 참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계획은 남쪽 지방만 세종시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조치원을 포함해서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청춘 조치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조치원 역사를 복합센터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민자로 하시는 거죠? 민자로 해야 되죠. 이제 물론 이제 공공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민자가 뭐 여러 가지 따지는 과정에서 일부의 보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일부의 그 편의나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민자 사업. 민자 사업인데 그 민자 사업에 과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민자 사업을 하면서는 바로 철도의 그 개선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 계획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대학총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나 그 다음에 새로운 철도가 놓이게 되면 새로운 전동 차량이 돌아서 운영되게 되면 이쪽에 호복 저수지 쪽에 문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스타트업 밸리를 어떻게 하고 이 3단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이걸 비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저 산단 같은 데도 철도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철도가 경쟁력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중국이 세계 시장에 자기들 철도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앞서가고 그다음에 유럽 철도가 가고 하지만 한국도
제법 이제 그 철도에 대한 경쟁력이 제법 있고 그다음에 또 부품 같은 데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철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또 크거든요. 근데 마침 국가가 지금 철도 산업을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단과 연계해서 우리가 시험 선로 같은 것을 길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연계할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3단을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